브레인시티 내 집 마련 투자. 일단 분양가가 비싸요. 5천만 원만 더 보태면 고덕 신도시 아파트 살 수 있는데 굳이 브레인시티를? 게다가 평택에 아파트 공급이 많죠.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존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주장 때 전매 제한이 풀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마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가격을 다 주고 들어가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브레인시티 핵심이라는 아주대 캠퍼스, 카이스트 취소되거나 겨우 학과 하나만 들어온다는데 이 정도면 브레인시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의 진짜 미래 가치에 대해 가감 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분양을 받아야 할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내 집 마련에 실패가 없도록 꼭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브레인시티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도일동, 장안동 근처에 만들어지는 엄청 큰 개발지구예요. 크기가 축구장 600개 크기보다 더 큰 146만 평. 근데 그냥 아파트만 잔뜩 짓는 신도시가 아니고 첨단 지식 산업 중심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연구도 하고 회사도 생기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가 주거지랑 가까우면 어떨까요?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사람이 몰리고 그만큼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는 고덕 신도시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데 반도체 핵심 지역인 고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브레인시티하고 고덕 신도시는 애초에 개발 성격 자체가 달라요. 브레인시티는 산업, 연구, 주거가 결합된 복합 도시라면 고덕 신도시는 삼성전자 중심의 주거 중심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이제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다른 기업들도 들어와 있지만 브레인시티의 다른 산업단지하고 비교하면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고덕 신도시는 이미 도시가 3분의 2 이상 완성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안정적이에요.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정성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브레인시티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약간 높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카이스트 캠퍼스가 입주하고 아주대 병원이 개원하고 삼성전자와 산업들이 연계가 잘 되고 첨단 기업이 유치가 되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고덕 신도시는 현재 아파트 가격이 6, 7억 원대라 들어가려면 최소 30에서 40% 자금이 필요한데요. 브레인시티는 아직 분양 중이라서 1,000만 원에서 분양가의 5%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잔금은 2년 후에 내면 되니까 자금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투자냐, 미래 가치를 보고 선점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브레인시티가 진짜 산업 중심지가 되려면 핵심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하이트 진로, 물류창고,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선익 시스템, 고전압 배터리 성능평가, 탑머트리얼 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개발 시설들이 입주를 준비 중이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 테스나 연구소가 원래 투자하기로 했는데 현재 보류된 상태예요.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고 보류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사업팀이 기업 유치 목표액의 2배 이상을 벌여들였다고 하네요. 결국 이 수익금이 브레인시티 전반적인 인프라 개발에 잘 쓰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추가로 들어올지 이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말이 많아요. 아주대 캠퍼스는 불확실하고 카이스트도 학과 하나만 들어온다는데 과연 괜찮을까? 먼저 카이스트부터 볼게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는 14만 평 규모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미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지 설계가 끝난 상태예요. 대학본부, 반도체 연구센터, 교수님들이 살 집, 학생 기숙사, 커뮤니티 센터,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까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대전 본원에서 기초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여기로 와서 반도체를 더 깊이 연구한다고 해요. 카이스트 학과 하나만 생긴다고 이게 문제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학과 하나만 생기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데요. 사실 카이스트 본원도 처음에 단 6개 학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5개 단과대학, 수십 개 학과가 생겼죠. 평택 캠퍼스도 처음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1개 학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차세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점점 확대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학과가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한 분야에 집중해서 탄탄하게 키우고 점점 넓혀가는 방식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대전 카이스트처럼 평택 캠퍼스도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 브레인시티의 의료 복합 클러스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주대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기대하는 분들도 많죠. 그럼 일단 먼저 규모부터 보면요. 아주대병원 평택 캠퍼스는 브레인시티 안에 500병상 규모의 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로봇 의료 장비, 그리고 AI 스마트 수술실 등 최신 의료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종합병원이 아니라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 의료 복합 클러스터로 발전할 계획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종합병원 짓는다고 했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지어지는 거 맞아? 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브레인시티 아주대병원은 이미 평택시하고 아주대학교하고 공식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병원의 역할 그리고 의료시설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고요. 이 정도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근데 왜 아주대병원이 꼭 필요할까? 지금 평택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의료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실제로 평택 인구는 최근에 10년 동안 30%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병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주대병원 건립은 평택시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아주대병원은 정말 생길까? 물론 아직 착공 전이라 일정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지만 병원 건립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브레인시티 교통 이야기할 때 SRT 지제역, GTSA 연장, 그리고 KTX 같은 철도호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제역과 브레인시티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로는 5에서 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호재야? 거리가 있는데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화성 고속도로,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도로망이 이미 잘 갖춰져 있어서 고속도로 접근성은 꽤 좋은 편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지제역에서 고덕을 거쳐 서울로 가는 M버스, 광역버스가 벌써 브레인시티를 지나간다는 사실인데요. 게다가 아주대병원 같은 대형 시설이 들어오면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노선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브레인시티도 점점 교통이 좋아지면서 용죽지구처럼 평택 내 교통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교통망의 효과는 역 바로 앞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도 GTX나 SRT 같은 광역 교통망이 연결되면서
주변 지역 전체가 생활권으로 더 멀리까지 확장되고 부동산 가치도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GTX A 노선이 지제역까지 연장되는 게 확정되면서 평택은 이제 강남까지 30에서 40분이면 도착 가능한 그런 도시로 멀리 떨어져 있던 평택을 한층 더 수도권 가까운 곳으로 갖다 놓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브레인시티처럼 큰 개발이 시작되면 그 주변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산업단지, 대학, 병원 같은 곳이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집을 찾는 수요도 늘어나죠. 그러면 생활 편의시설도 많아지고 상점들도 활발해지면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브레인시티가 성공하려면 혼자만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이미 있는 각종 인프라들과 잘 연결되면서 같이 발전해야 되겠죠. 브레인시티 바로 옆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습니다. 면적이 약 120만 평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가 가까이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죠. 또 근처에는 LG전자 디지털 파크라는 큰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TV, 휴대폰, 노트북 같은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데 규모가 약 50만 평이나 돼요. 삼성전자와 함께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몰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도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또 하나 미군기지 이전이 있는데요. 원래 용산에 있던 미군기지가 이미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했는데요. 그 규모가 여의도의 5배인 440만 평이나 됩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70% 이상이 평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덕분에 상권, 교통, 생활 편의시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브레인시티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첨단 산업시설과 미군기지 같은 중요한 인프라가 이미 주변에 마련되어 있어서 이들과 잘 연계되면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브레인시티는 그냥 평범한 신도시가 아니라 대형 산업단지, 미군기지, 좋은 교통 인프라와 함께 쭉쭉 성장할 수 있는 도시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잘 맞물리면 브레인시티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요? 우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수익이겠죠. 브레인시티 주변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큰 회사들이 있고 이런 큰 시설들이 들어오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테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교통도 또 다시 더 발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집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기업이 있는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침체되거나 위축되지 않잖아요. 이건 사실 다들 경험으로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대기업이 있는 곳은 경제적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폭삭 주저앉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부동산은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돼요. 평택만 해도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꽤 많이 올랐어요. 경기가 잠깐 주춤하면서 조금 내려간 부분도 있었지만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가 들어오면서부터 꾸준히 주목받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먼 지역인 평택이 경기 남부권에서 빠르고 크게 가격이 상승한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도시 초기에 들어가면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통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신도시는 나중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거주할 분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브레인시티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시예요. 출퇴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덕분에 생활의 편리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를 포함한 수준 높은 대학하고 연구시설이 들어오면 교육 환경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테고 자녀 교육에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대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고 코스트코가 6월에 그리고 경기권 최대 규모로 브레인시티 앞에 농협청사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생활 인프라도 함께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평택 브레인시티는 투자자에게는 확정되어진 안정적인 수익과 미래 가치를, 거주자에게는 편리한 생활과 높은 삶의 질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겁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시티의 여러 장점과 기대되는 점을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현실적으로 잘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입주 시점과 인구 유입 속도의 차이입니다. 신도시들이 초기에 흔히 겪는 문제인데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인프라나 인구 유입이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초기 투자자분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거나 계획보다 느린 가치 상승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점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초기 분양가에 대한 부담인데요. 브레인시티는 주변의 고독 신도시나 용죽지구와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물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초기부터 너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거 아니냐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초기 가격이 높으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변동되거나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 초반에는 마음고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과 산업단지 간의 실질적 연계성 문제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브레인시티는 산업지구와 주거지구를 명확히 나누어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의 입주나 운영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면 초기에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초기 계획과 실행의 차이를 고려하고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청라국제도시나 김포 한강 신도시처럼 일부 신도시들이 자족 기능 형성이나 기업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브레인시티는 처음부터 삼성전자나 카이스트 같은 확실한 시설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 다른 지역들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브레인시티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인프라 구축의 지연 가능성인데요. 학교, 병원, 쇼핑몰 같은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갖춰지지 않으면 초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입주율이나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들어서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평택이 수도권 내에서 중요한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믿고 싶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동탄에 있던 반도체 핵심 조직을 평택으로 옮기기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2025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이전될 예정인데 그런 평택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과 연구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평택의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경제나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이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의 투자 계획이 조금이라도 늦춰지거나 축소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인구 유입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겠죠.
이 점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에요. 반도체는 원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잠깐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몇 년 뒤에는 평택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거예요. 수도권 남부에서 일, 학교, 병원, 교통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평택 안에서도 브레인시티는 그 중요한 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시티는 평택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지금 브레인시티를 선택하시면 단기적으로 조금 불안하거나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긴 시간 동안 그 가치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장기적인 투자처로 선택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평택과 브레인시티는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도시로 성장할 거예요. 제가 브레인시티가 좋은 투자처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곳이 강남이나 동탄 신도시처럼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건 결국 자기 자본금에 맞춰서 적절한 가격과 가치를 가진 지역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이나 동탄 같은 지역보다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데 부담이 덜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경기도 내 신도시나 개발 지역의 사례를 보면 브레인시티는 현재 다른 지역보다 저평가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지역의 가격 수준까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브레인시티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브레인시티는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변동하거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그만큼 확실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특히 초기 자본이 많지 않은 투자자분들이나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진짜 마지막 남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니까 꼭 고려해 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브레인시티가 무조건 완벽한 투자처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고 기회가 있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부동산이란 게 사실 항상 선택과 책임이 따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지고 바라보신다면 브레인시티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어렵고 불안정할수록 이렇게 확실한 개발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몰라서 실수를 했고 소중하게 모은 돈을 어렵게 만든 경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지금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부동산으로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몰라서 놓치고 몰라서 실패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후로는 제가 얻은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부동산은 누군가에게는 단지 돈 버는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 부동산은 단지 돈을 넘어 사랑과 삶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정보를 나누고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부자가 되는 게 결국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투자에도 정직이 중요하고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피하고 미래에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솔직히 저 역시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직하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오늘 제 진심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정직하고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브레인시티 투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싶은 분은 아래에 제가 고정 댓글로 안내를 남겨놓았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